네, 안녕하세요. 5월 4일 라디오금 전 뉴스라인입니다. 5월의 첫 소식인데요. 오늘 어떤 노트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시흥 3동, 4동, 5동의 주택정비 선도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발표를 했는데요.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그리고 주거재생 혁신지구 7곳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5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좀 세 곳인데요. 맨 첫 번째 시흥 3동 유통산업단지 동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천고등학교 밑에 쪽에 있는 구역이죠. 여기에 79,700제곱미터, 그래도 노후도는 61%고요. 여기에 약 1,000호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흥 4동 주민센터 인근에 마찬가지로 97,000제곱미터의 구역이고요. 노후도가 참 심각하죠. 81%의 노후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1,210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흥 5동에 국립전통예술고 북측입니다. 그러니까 백산초등학교와 그 인근 지역이죠. 여기에 95,999제곱미터에 해당되고요. 마찬가지로 노후도는 89%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다도 1,200호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 다른 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이걸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토부가 좀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기 시흥 3동 지역입니다. 지금 이쪽, 저기 위쪽의 부분이 금천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파트 이쪽 부분이 바로 중앙 시흥 하이츠 빌라고요. 이쪽 부분이 대형 빌라 쪽입니다. 그래서 요 구역이 해당되는 거고요. 거기에 좀 세부적으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빨간색은 공공이 정비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중앙 시흥 하이츠 빌라, 그리고 밑에 있는 대형 빌라와 석수 빌라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이 정비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민간 정비를 맡기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은 생활형 SOC를 만들겠다는 부분인데, 여기 한 곳이 있죠. 생활형 SOC가 있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도면까지 만든 곳이 시흥 3동입니다. 그래서 중앙 하이츠 빌라, 대형 벽수 빌라 공공정비 실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민간으로 좀 맡기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로등부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재건축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사실 한 필지, 한 블럭 안에서 거기에 있는 그 땅 소유주가 동의를 하면 아파트 넘어가죠. 그래서 대부분 이게 한 동이나 두 동짜리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데, 이거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흥 3동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나머지 그 선정 이유에 대해서, 시흥 3동 선정 이유에 대해서 국토부는 일단은 저층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아까 시흥 하이츠이죠. 그리고 주민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인지는 높으나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흥 3동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 여건에 충족한 인근 단지를 연계해 도로 확폭, 도로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흥 3동의 좀 이유인데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흥 4동과 시흥 5동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역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시된 구역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대략적인 면적이죠. 97,000, 95,000이라는 면적만 나왔지, 이렇게 전반 어떻게 어디까지 하겠다는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좀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를 하고, 그 선도지구는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계획,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주민 그리고 기초 지자체 협의를 거쳐서 10월까지 관리 계획을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좀 이유인데요. 지금 4월 29일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8월까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협의를 하고, 그리고 관리 계획 및 수립 및 제안을 지금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가 10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공람을 이제 지방위원회에서 심의를 11월 하고, 이후에 12월 달에 관리 지역을 지정 고시하겠다는 스케줄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는데요. 선도지역 후보지는 건축 규제 완화 등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 SOC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 그리고 국비를 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지금 지난번에
후속 조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산동의 가산 디지털 단지역 앞에 있는 그 부분도 지금 지정됐었죠. 1차로 지정됐었고 지금 후속 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 법률적으로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법률 정비가 돼야 된다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흥 3동, 4동, 5동이 지정됐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11월 서울중앙뉴스에서 뭐 병설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을 넣어서 크게 좀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월이 좀 지났죠. 11월, 12월부터 지금 6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피해 학부모들이 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가라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4월 21일 날 금천경찰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좀 요구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그래서 교육감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좀 맨 먼저 좀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치원 내에 CCTV 의무 설치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구체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CCTV 설치가 의무인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치원은 거기서 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거고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했을 경우 그 CCTV를 좀 보는 문제나 아니면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피해 학부모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가해자는 일단은 구속은커녕 지금 세금으로부터 월급을 급여의 80%를 꼬박꼬박 받고 있고 3개월 동안 받았고요. 지금 그 이후로도 50%의 급여를 지금 나라에서 지급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위해제를 당했지만 직위해제 기간에도 급여는 이렇게 일정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방패도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는 싸울 이런 급여를 주면서 싸울 무기를 주는 이상한 나라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구속 수사와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주민 탄원서 1,800여 명의 탄원서를 금천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우리가 세월호 7년 전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런 대규모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제도 장치가 아직도 미비된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그리고 제14회 금천 어린이 큰잔치 친구야 놀자가 선을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지금 비가 오는 와중에도 오늘 동네에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로 14회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신문도 만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모여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는 다 아시겠죠? 우리가 작년에는 아예 좀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인사를 좀 보내드렸고요. 그 전년도만 해도 금천 체육공원에 모여서 금천구에 있는 수많은 교육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뭐 노동조합이나 모여서 아이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그리고 각 본관별로 조그맣게 체험 부스나 아니면 즐길 수 있는 걸 만들고요. 그리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즐겁게 즐기는 팁입니다. 일단은 모든 사항들은 코로나19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할 때는 마스크 당연히 꼭 착용해야 되고요. 실내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간식을 나눠줄 거거든요. 간식을 나눠주는 곳이 있는데 실내에서 먹으면 안 되고요. 그거를 들고 가서 집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나거나 열이 있거나 그러면은 일단 올해는 참석하지 않고 내년을 기약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교육나눔 협동조합에서는 일단은 1박 2일 방구석 캠프 신선비학교가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럼 모여서 하느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활동 키트를 배송을 해드립니다. 아마 지금쯤 배송이 될 것 같은데요. 선착순 8명에 대해서 배송을 해서 그거를 방구석에서 즐기는 게 바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 내용들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신문을 통해서 사전에 다 안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어린이날에 이걸 당일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 세상으로 떠나는 빗그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빗그림 공연을 일단 인터넷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빗그림 공연이 좀 11시, 2시에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당일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부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단계 시에는 만약에 심하다 싶으면 빅그림은 온라인으로 좀 송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한 농모 사회적 협동조 같은 경우는 어린 식당 튼트에서 다른 당연한 먹거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대포럼 같은 경우는요, 수업 합창단 해가지고 5월 5일 11시부터 14시까지 되는 거고요. 30팀 한정입니다. 30팀 한정해서 마을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찍어서 문제와 답을 사진을 체크해서 보내드리면 거기서 오후 3시에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비노을 근양극단 같은 경우는 금천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단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라디오 금천 같은 경우는 망공센터 앞에서 잠깐 생방송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생방송을 해보는 그런 생방송 라디오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인원수는 대폭 줄어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인교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퍼즐을 좀 선물 교환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보침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차량과 지나가는 그 길에서 만난 아이들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상품을 주는 그런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구 여생 같은 경우는 살구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좀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사다리 문학교 같은 경우도 일단 자유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런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금천 마을공동지원센터나 아니면은 나라들의 어린이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흥호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요 시간대에 그죠?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시흥호동 앞마당에서 약속의 룰렛을 던져서 맞추면 거기서 선물을 주는 그런 게 있고요. 수사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린이 상담소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진행을 합니다. 독산이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내일이군요. 13시부터 15시까지 진행하고요. 환경에 대한 퀴즈를 맞추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젠마, 젠더를 마주하다는 마젠마는 양성평등 낱말 퀴즈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 1차 가산동에서 진행하고요. 내일은 독산이동 주민센터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드동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과자집 만들기를 좀 하고 있고요. 독산 사동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센터 앞마당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비 오는 와중에도 천막을 치고 거기서 아이들 거리를 떨어뜨려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797명까지 최고 좀 올라갔었죠. 근데 올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600명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541명이죠. 그리고 488명 일요일이었죠. 그리고 606명, 617명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700명과 600명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5월 3일 날 3명의 확진자가 좀 발생을 했고요. 5월 2일 날 2명. 근데 5월 1일 날은 8명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발생하겠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에 약수터가 좀 많이 있죠. 금천구에는 뒤에 호암산이 있어서 이런 약수물을 많이 드신 분들 계셨는데 지금 최근 1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삼정, 불로촌, 순흥 약수터가 폐쇄가 됩니다. 영구 폐쇄가 되는 거죠. 지금 위치를 좀 지도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시흥 삼동 쪽에 불로촌 약수터가 있죠. 그리고 시흥 5동에 삼정 약수터죠. 삼정 약수터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시흥 4동에는 순흥 약수터가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독산동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만수천과 시호천 약수터만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시흥동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약수터가 남아있긴 하지만 좀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가 있습니다. 보시면 폐쇄된 이유는 모든 이런 먹는물 규정에 따라서 1년간 수질 검사를 진행해서 1년 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분기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6월부터 7월 장마철의 기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정과 불로천, 순흥은
1년 동안 모두 부적합 판정을 좀 받아서 폐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물을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이 물을 식용은 금지가 되지만 거기서 뭐 정자도 있고 대부분 약수터 옆에는 정자나 어떤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겠다고 금천구는 밝혔습니다. 오늘 금천구 약수터 현황인데요. 독산 3동에 만수천이 있죠. 일일 이용자가 300명입니다. 이거는 2020년 7월 수질 검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용 현황이겠죠. 그러면 아까 시흥사동의 수능 같은 경우는 일일 이용자가 70명이었죠. 하지만 1년 동안 수질 검사가 부적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용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흥 이동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좀 있고요. 시흥 오동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일일 이용자 같은 경우는 호천 같은 경우는 650명,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수질 검사 같은 내용도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수질 검사는 어떤 거를 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수질 검사 성적표를 매년 올렸는데 2017년 11월에 지금 최종 공개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매월 이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 약수터 위치와 약수터 이름이 좀 나와 있고요. 시험 완료일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있는데요. 암모니아성 질소, 그리고 질산질소,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그리고 일반 세균, 총대장균, 불황성 대장균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만수천이 지금 11월 달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죠. 뭐냐면 총대장균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시호청 같은 경우도 사실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수능이 부적합입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은 총대장균이 발견됐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되는 건 많습니다. 나머지 암모질소나 질산성 질소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총대장균과 불황성 대장균균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계속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총대장균균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를 한 달에 분기에 한 번씩 진행되고요. 장마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3번, 3번 진행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수터를 먹을 때 항상 거기 옆에 안내 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를 꼭 보시고 그냥 요즘에는 그냥 많이 먹을 수 있는 약수터는 좀 귀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약수터 폐쇄도 그런 거 하나 일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신선순, 김호경 PD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